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풀 체인지된 신차고 얼굴도 바뀌고 성능도 바뀌었는데 가격이 동결도 아니고 내렸다고? 아니 KGM 진짜 미친 거야? 요즘 테슬라도 그렇고 KGM도 그렇고 신차 가격을 내리는 게 트렌드인가? KGM이 이 무쏘의 가격을 정말 내렸는지, 이 차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가성비 좋게 뽑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무쏘 가격표를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이름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렉스턴 스포츠다, 렉스턴 스포츠 칸이다, 무쏘 스포츠다, 무쏘 스포츠 칸이다, 뭐 여러 이름이 많았었는데 결국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쏘 이렇게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무쏘 스포츠 칸 이렇게 해서 롱바디 버전이 따로 있었는데 요것도 바꿨어요. 일반은 스탠다드 모델, 롱바디는 롱 버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델의 이름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무쏘 스탠다드가 전장 5150mm고 롱 버전은 5460mm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보다 전장 재원이 한 45mm씩 각각 길어지긴 했어요. 새로운 건 예전에는 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사륜구동이 기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쏘 롱을 보면 구동 방식이 4휠 드라이브 딱 하나만 써져 있어요. 이거는 가격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추가됐죠. 가솔린 2.0L 터보 엔진이 217마력으로 추가됐어요. 물론 이제 디젤 엔진보다는 토크가 조금 낮기는 한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좀 높으면서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분들은 디젤 엔진을 선택하기보단 그냥 가솔린 엔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쏘의 트림은 M5, M7, M9 이렇게 트림이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기본 트림 M5는 2,990만 원입니다. 야 잠깐만, 예전에 무쏘 스포츠 와일드 트림 가격이 3,012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내려갔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예전 무쏘 와일드는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 구성에 3,012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가솔린 기본으로 했을 때 2,990만 원입니다. 디젤 엔진을 선택해놓고 가격표를 보면은 3,170만 원이기 때문에 160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내려갔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면서 저점이 내려간 거지, 이렇게 똑같이 디젤 엔진을 놓고 보면은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 가격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가솔린 엔진을 추가하면서 선택지를 넓혀준 거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M5 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가솔린 2.0L 터보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디젤 엔진은 6단 알신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요. 이거는 기존하고 똑같죠. 그리고 구형 대비해서 추가된 것들 위주로 한번 보면 일단 ISG, 그러니까 정차 중에 엔진이 꺼지는, 기존에는 이 기능이 사륜구동 옵션을 넣었을 때만 추가로 포함되는 선택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LD 시스템, 그러니까 락 디퍼런셜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거 구형에서는 30만 원을 지불하면 선택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기본 옵션으로 바뀌었네요. 야 잠깐만, 이거 시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이 다음은 휠인데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이었지만 신형은 17인치로 좀 다운됐어요. 승용차라 그러면 이게 좀 다운그레이드네, 아쉽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픽업 트럭은 굳이 휠 인치수를 더 키울 필요는 없겠죠. 요 다음으로는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들어가고요. 내장 사양에서는 기어 노브가 전자식 변속 레버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실제로 보면 노브 타입처럼 생겼지만 전자식인 기어 레버로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나는 전자식 기어 싫어, 나는 그냥 예전부터 써왔던 거 스텝식 기어 시프터라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나 그거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젤 엔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디젤 엔진은 기존에 그대로 사용하던 노브 타입의 스텝 게이트 기어 시프터를 사용했어요. 편의 장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까지는 들어가는데 통풍 시트는 따로 없습니다. 편의 사양도 보면 뭐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네요. 안전 사양에서는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 2열 가운데 시트, 요게 3점식 안전벨트로 바뀌었어요. M5에서는 요 정도로 딱 바뀌었는데 핵심만 딱 뽑아서 보면 뭐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락 디퍼런셜, ISG 뭐 이런 것들을 기본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크게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가솔린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화했으니까 요거는 디젤 엔진을 좀 싫어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좋은 선택지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선택 옵션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트림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예 달라서 이걸 바로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통 선택 품목은 뭐 썬루프, 디젤 엔진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죠. 디젤 엔진은 180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마력은 살짝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토크가 올라가고 무엇보다 연비도 올라가고 유류비가 내려가겠죠. 가솔린이 18인치 기준으로 4휠 드라이브를 선택했을 때 스탠다드 모델이 리터당 7.9km를 갈 수 있는데 디젤 엔진은 9.8km를 갈 수가 있어요. 거진 리터당 한 2km 정도 차이 나니까 이거는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에서 꽤나 의미가 크겠죠. 심지어 여기에서 고속도로를 자주 탄다거나 아니면 짐을 한가득 싣는다면 훨씬 더 유의미한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나는 디젤 진짜 싫어. 환경부담금, 요소수 뭐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리고 난 주행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180만 원을 더 내서 디젤 엔진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4휠 드라이브 시스템인데 가솔린은 200만 원, 디젤 엔진은 여기서 10만 원을 더해서 2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롱데크가 있는데 나는 예전에도 무쏘 스포츠 칸을 샀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무쏘 스포츠 칸을 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롱데크 옵션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요 롱데크 옵션이 220만 원입니다. 원래도 무쏘 스포츠랑 무쏘 스포츠 칸 가격 차이가 2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형이 되면서 가격이 더 비싸졌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220만 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4휠 드라이브를 선택해야 롱데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4휠 드라이브 선택하고 롱데크를 넣게 되면 최소 가격이 3,4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륜구동 필요 없어, 칸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칸만 고르면 됐는데 신형부터는 칸을 고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롱데크를 고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륜구동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에 선택 옵션인데 파워리프트 패키지 70만 원이고요. 이거는 5링크 멀티 서스펜션에서 리프 스프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면은 승용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말고 화물차에 들어가는 이렇게 판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요 리프 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재 용량이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400kg, 롱데크를 고르면 500kg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 파워리프트 패키지까지 고르게 되면은 700kg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핵심은 이 파워리프 패키지를 M7, M9 트림에서는 선택이 안 되고 M5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재 용량을 최대로 늘려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통풍 시트조차 선택할 수 없는 M5 트림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선택 옵션으로라도 좀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니 여름에 엄청 더운데 통풍 시트도 없고 그러면 이거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인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M5 전용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있고 M7, M9용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M5용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보면 가격이 230만 원인데 여기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M5 트림만 고른 상태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구성하기는 했는데 신형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후방 카메라 정도는 요새는 소형 SUV도 이거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에는 스마트 키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이 빠지면 그냥 이렇게 키에 버튼 딱 누르면 키가 이렇게 딱 폴딩이 되면서 키 꽂고 돌리는 방식으로 시동을 거는, 그러니까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후방 카메라도 빠지고 내비게이션도 빠지고 디지털 클러스터 빠지고 키 꽂고 돌려야 시동 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5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이렇게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옵션으로 만들어 뒀으면 운전석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이런 것들은 옵션으로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적재 용량을 700kg를 선택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통풍 시트나 전동 시트 이런 것들이 아예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다음 트림 M7을 보면요, 가격이 3,590만 원으로 600만 원 정도가 확 오릅니다. 얼마나 옵션을 많이 넣어주려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휠 옵션이 17인치에서 18인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LED 램프가 앞뒤로 들어가요. 이게 진짜 큰데 지금 무쏘 전면부 모습을 보면 이 위쪽으로 DRL 램프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면 이거 디자인을 살짝 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기본형에서 옵션으로라도 타일 같은 옵션이 있어서 이걸 옵션으로라도 넣으면 상관없겠는데 이거를 선택할 수조차
없고 그냥 기본 할로겐 램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M7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요 패키지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5에서 230만 원을 줘야 들어갔던 옵션이 M7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 뭐 스티어링 열선 시스템, 이거 중요하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M5 기본형에서는 선택조차 할 수가 없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가속했다가 줄여줬다가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이런 것들이 이 M7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국제용량을 무조건 700km로 맞춰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면 굳이 M5를 사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가격표를 좀 더 보면 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에 하이패스까지 들어가고요. 요즘 자동차에서 가장 소중한 옵션들 뭐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도 보면요. 스마트 패키지 50만 원, 요거는 뭐 무선 충전 패드랑 디지털 키 요거 들어가고요. 나파 가죽 시트 65만 원. 저는 기본적으로 요게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나파 가죽 시트까지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다음은 딥 컨트롤 패키지 2 60만 원인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경고 뭐 요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요런 기능들은 꼭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어라운드 뷰 1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요 어라운드 뷰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뭐 차체 하단부에 카메라가 달려서 보여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미지 리마인더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그랜드 스타일이라고 전용 그릴이나 뭐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외관에서 변화된 거니까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M9 트림이 있는데 가격은 3,990만 원입니다. M7 대비해서 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면요. M7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M7에서 선택 옵션을 모두 다 넣으면 한 2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냐면 20인치 휠에 동승석 전동 시트, 솔라 컨트롤 글래스 요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35만 원 정도 값어치를 하나? 라고 생각하면 뭐 할 것도 같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요거에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게 나는 무조건 20인치 휠을 올라와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M9 트림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9에서는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M9은 그냥 이 자체로도 거의 풀옵션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M9에다가 공통 선택 품목까지 모두 다 더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사륜구동, 디젤 엔진, 롱데크, 선루프 이런 것들까지 다 더하면 풀옵션 가격이 한 4,7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비싸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픽업 트럭 가격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롱바디 트림에다가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디젤 엔진을 빼고 가솔린을 넣으면 4,550인 거잖아. 나쁘지 않은데? 이게 구형 무쏘 스포츠 칸 같은 것도 풀옵션을 계산했을 때 한 4,600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뭐 스텝 게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뒤쪽 베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옵션이 있긴 한데 요거는 취향 차이니까 취향껏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표를 전부 다 봤으니까 제가 만약 무쏘 스포츠를 뽑는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살지 한번 보면 일단 저는 M5 트림은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옵션도 워낙 많이 빠지고 추가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배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고르는 트림은 M7 트림을 고를 것 같습니다. 굳이 저는 20인치 휠이 필요 없고 18인치 정도면 차고 넘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디젤 이 두 가지 중에 가솔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디젤 엔진을 고르면 뭐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좋지만 요소수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가솔린 엔진을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륜구동 넣고 딥 컨트롤 패키지 2 딱 요렇게 구성해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차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어라운드 뷰 정도? 근데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3,850만 원 딱 요렇게 해서 뽑으면 이 무쏘 스포츠를 정말 가성비 있게 뽑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풀 체인지된 무쏘 가격표를 한번 쭉 분석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르지는 않아서 저는 국산 픽업 트럭 중에서 무쏘가 가장 가격 가성비가 괜찮은 차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무쏘의 외관 디자인이 픽업 트럭이라는 것에 딱 맞게 좀 우락부락한 그런 것들까지 갖춰져 있어서 저는 사실상 무쏘가 이 픽업 트럭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다가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기간이 5년 10만 킬로미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은 보통 기본 보증기간이 3년 6만 킬로미터인데 무쏘는 5년
1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을 해주니까 가격, 가성비, 외관, 보증기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KGM이 확실히 이 무쏘에 대해서 정말 이를 갈고 뽑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여러분들은 무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